마이크만 잡으면 떨리서.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지 끝나는 싸움이다 그러면은 그래 누군가 하나는 죽자 그러한 심정입니다 지금 솔직히. 얼마 머지 않은 것 같아요. 포스코지의 동지들 많이 힘드시고 투쟁하면서 힘든 과정 겪고 있으리라 충분히 예상하고 소식 듣고 있습니다. 특히 양동훈 지회장님 힘내시고요. 포스코 자본에 맞서서 승리한 그날까지 꼭 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람됐지만 승부사 마이크를 지회장님께 넘기려 합니다. 그것은 양동훈 지회장님을 비롯한 포스코 지회 동지들의 싸움을 전국에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허영길 동지 안타까운 현 상황 역시 전국의 많은 동지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마이크를 승부사를 광양 포스코 지회로 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널리 주시고요.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내구도 아닌데. 그래도 항상 저 멘트 나오면 투쟁하거든. 이거 너한테 티내는 거야. 아, 지회장님이 화면 빨리 접근하죠. 화면이 잘 나온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게 투쟁하고 있는 곳에서 힘내라고 하니까 반드시 좀 이겨야 되겠다 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도 지금 해고자가 10명 이렇게 발생했는데 응원에 힘입어 꼭 투쟁해서 복직하는 그날까지 투쟁해서 꼭 복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그 보트도 가보고 3M도 가봤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더 지금 열악하게 싸우는 것 같아요. 어쩔지 모르겠지만 막 들어가고 이겨갖고 같은 비정규직 그 사람 만나는 세상 만들면 좋겠습니다. 체계를 3개 분해 중 하나의 분해가 덕산 분해가 아직 2007년 그 임금 및 단체 결석으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단협 그 교섭 과정 중에 6명의 교섭위원이 해고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3조 3교대 특성상 휴일이 없습니다. 연중 무휴.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출근 안 해야 교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섭위원을 구성해서 교섭 장소에 나간 날을 회사가 결근 처리하고 그로 인해서 6명의 해고가 발생을 해서 싸우고 있고요. 삼화산업이 회사 청산 협박을 하면서 노동조합을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개별노조로 전환을 해라. 폐업 바로 직전에 회사에서 발견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동안 지금 노동조합 파괴 시나리오 나왔던 사업장도 똑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청산이라는 말을 접고 회사를 그대로 공용을 승계하고 법인력이 상실되고 나니까 진짜 이제 회사가 아나무인격으로 한 겁니다. 조합원과 관련해서 비조합원하고 현격한 차별처.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부당노동으로 인정이 이제 쉽게 되질 않는 거예요. 법률적 대응 갖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원은 자본가를 보호하기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이지분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이가 회장으로 있는 곳에 분회장 해고 사건입니다. 회사가 2달 정도를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책상 앞에 대기 명령을 시켰습니다. 움직이면 달이다. 노동조합 조끼 착용을 이유로 회사가 정직 2개월을 2개월의 징계를 냈습니다. 회사가 정직 기간에도 출근을 해라 출근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정직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이 해당 법원에서
이 정직 기간은 출근능가 없어서 부당해고다. 이 판결을 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근데 또다시 회사가 인사위원회를 한 겁니다. 정직 기간이 그게 또 무당 결근이라고. 그래서 지금 순천지원에서 또다시 지금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또 항소를 해놨습니다, 회사가. 당사자 연봉이 3천만 원 지금 조금 더 됩니다. 복직을 안 하는 대신에 2억을 주면 어떻겠냐. 노동조합에서 그 부분은 절대 받을 수 없다. 현장에 복직 하겠다. 이 의지를 회사에 분명하게 지금 필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건 쟁조정 신청 내고 파업투쟁 하는 거, 일문합 지역 집회에서부터 서울 포스코 상경투쟁. 남들이 하는 것은 아마 고공농성 애를 빼고 저희들도 똑같이 나머지는 다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주씩 사가지고 주총장 진입 시도도 많이 했는데 분명하게 저희들이 한 주씩 사면 가지고 있으면 주총에 참여하러 통지사가 옵니다. 근데 그 문 앞에서 경비 다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돌아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11시 되면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육교에서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다 보니까 집에 일 있어 먼저 가겠다라고 하니까 자꾸 안 놔주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핸드폰도 빼앗아 버리고 경찰들은 안 오고 거기서 한 2, 30분 실행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도망까지 갔다가 잡혀가지고 안 되면 커피숍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좋다 가자 그래서 갔는데 아예 나를 그냥 감싸고 허리띠를 잡고 아예 못 도망가게 딱 잡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둘이 앉아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얼마를 제시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면 다른 데로 취업을 시켜주고 나오려고 하니까 아예 못 가게 잡더라고. 지장님하고 이렇게 회사 대표하고 올 이후로 복직 시킨다. 그럼 이제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4월 말이 돼갔는데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회사는 이제 지금도 역시 이행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은 하겠다고 하는데 포철에서 이렇게 출입증을 내줘야 저희는 들어갑니다. 출입증 발급을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4월 15일부로 포스코 산해하청지에 해고자 10명을 영구 출입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이 광양지역은 특색이 제철소 아니면 일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출입을 정지해버림으로 해서 취업을 방해해버린 거죠. 지역 언론에 한두 번 얻어맞고 그러고 나니까 바로 그걸 해지를 했더라고요. 정규직 노동자보다 하청이 훨씬 많습니다. 광양제철에 정규직은 6,300명, 하청이 10,000명이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40%가 채 안 됩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아마 같은 조건인가 모르겠는데 이 제철소는 산해청 사장들이 거의 다가 포스코 임원들이 낙하산으로 옵니다. 5년간도 더 보너스 받고 가는 건 아닙니다. 더 잘 보이려고 더 열심히 하겠죠. 포스코가 만들어놓은 KPI 평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청을 평가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최하점을 맞을 수밖에 없도록 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산해하청지에는 허영길 동지가 투병 중에 있습니다. 덕산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쭉 그 활동을 했었고 2009년도에 그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된 이후 해고 복직투쟁 하느라고 일체 병원이나 또 해고되어 있는 과정 중에 조합원들 주변 상경투쟁 외부투쟁 하느라 자기 몸을 좀 돌볼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상 상황을 느끼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강경화 말기
그리고 간암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간 그 이식 그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상태입니다. 그 이식 외에는 지금 그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연휴양림에서 지금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울 아산병원 하고 여기 순천 성가로병원 두 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그 기증이 참 쉬운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첫 예약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알아가지고 그 취소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사자가 뭐 지장님 간도 좀 안 맞을 거다. 그리고 지장님한테 간을 받는다는 것은 맞질 않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꼭 그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살리고 싶습니다. 빨간색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건 노란색이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알아채고가 되는데 못 알아챈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엔 빨간색을 왜 노란색이라 그러냐. 응? 빨간색이지 않냐. 그럼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타깃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동조합에 대한 울타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울타리 속에서 대응을 하니까 관리자들이 그래 빨간색이다 네 말하는 게 맞다 그리 되더라고요. 조직 힘이 커질 때는 회사가 조합원들한테 가서도 이렇게 정말 잘 대해주고 그랬었어요. 사람 취급을 해줬다고 보면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조합 조직률이 거의 뭐 지금 현저히 낮잖아요. 그 조직률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직률 이 지역에도 이 지역 보면은 다른 데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철 안에 보면은 16,000 몇백 명 중에 실제 내가 노동조합으로 결정돼서 그 대응하고 있다 하는 노동자는 54명입니다. 이런 비율밖에 안 되지만 저는 그들한테도 계기가 마련이 되면 길은 열릴 거다. 이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당진을 갔습니다. 당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진 건설 노조요. 그러니까 플랜트 노조라고 하죠. 처음에는 조직이 그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딱 한번 불이 붙으니까 그러더라고. 딱 거기서 불이 붙은 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 원청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이제 안전관리자들이 막았어요. 그거를 조금만 더 신고를 빨리 했으면 그 피를 덜 흘려고 살렸답니다. 근데 그것을 은폐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당기서 딱 파업을 한번 하더라고요. 이제 며칠. 그래갖고 딱 가니까 주위에 그 건설 회사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서 딱 보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건만 딱 터지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과 연대가 앞으로는 좀 많은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좀 과제다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저런 일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 아니 저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식들이 그만큼 더 나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어째 보면 저희들도 저희들 문제로만 늘 하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죠. 저희들 문제로 이제 이렇게 도로 가로등이라든지 나도 이제 일반 시민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늘 우리 문제로만 늘 호소를 했지 뭐 시민들을 위해서 뭐 노동자들이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뭐 우리 지역 내에서도 뭐 보면은 좀 어려운 문제든지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거. 그러면 그렇게 늘 우리 어렵을 때 우리만 도와달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일의 임금에 대해서만 그 파업을 하고 뭐 자기들 일만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에 대한 것을 그 같이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외면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해서 어떻게 그에 대해 근접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 근접에서 조합률을 높여야지만이 어떤 싸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승리다.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먼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승리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싸울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 여건에 대해서 했던 자체가 저는 승리라고 봅니다. 조합활동상 승리라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끝이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노동을 하는 노동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해야 되지 않냐. 그런다고 해서 그것도 또 승리가 내 손에 쥐어지냐, 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 포스코 산해하청지의 그 승리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 그 투쟁을 멈추지 않는 것이 포스코 산해하청지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가장 큰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